안녕하세요. 이나야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노후는 누구나 생각하고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5060의 문제만이 아니라 퇴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 더 빨리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은이 박중원님의 노후 수업은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오고 그 노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노후 생활비, 노후 건강, 또 부부 사이의 권태로움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수업 지은이 박중원 출판사 휴 느슨함의 미학 가장 치명적인 관계 리스크는 부부 사이에 있다. 바로 황혼 이혼이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부 사이에는 이혼이 탈출구다. 억지로 살 만큼 살았으니 남은 생은 홀로 또는 마음이 통하는 다른 사람과 보내고 싶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부부 사이 관계는 핏줄이 얽힌 자녀나 노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누구보다 가깝지만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결혼기간이 20년을 넘는 부부의 이혼은 이미 전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갈수록 늘어난다. 실행까지 못 가고 마음속으로 헤어진 사람도 상당할 것이다. 피부장은 현관 앞에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뒷골이 당기고 설거지통에 기름기 묻은 그릇과 아닌 그릇을 섞어두는 아내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의 아내에겐 눈치 보며 인터넷 쇼핑 주문을 하는 게 스트레스이며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이 짜증을 돋운다. 물건 사는 걸 반대하는 남편에게 사지마상이라는 일본식 별명을 붙인 피부장의 회사 동료도 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을 적어보라면 몇십 쪽 분량은 나올 것이다. 이혼한 부부가 흔히 이유로 드는 성격 차이를 이제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지루함과 불만은 쉽게 누적되고 권태는 일상화한다. 내 고집에는 둔감하지만 못마땅한 상대방은 갈수록 지켜보기 힘들어진다. 5060 전업주부에게는 퇴직 이후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한 남편의 존재 자체가 골칫거리다. 반면에 익숙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잊기 쉽다. 결혼의 접착제이자 볼모인 자녀 양육이 어느 정도 끝나면 부부관계는 강한 휘발성을 띠게 된다. 사소한 충돌로도 묵은 대립이 고구마 줄기처럼 차례로 소환돼 폭발하기 일쑤다. 가정이라는 굴레를 훌러덩 벗어던지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다. 가정의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누려온 남편도 그럴진데 아내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의 재산 분할로 소득 없는 남편에게 발목 잡힐 이유가 사라졌고 이혼에 따른 딱지가 신경 쓸 나이도 아니다. 노후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신호다. 가정폭력, 바람, 도박 중독 같은 명백한 사유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지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다. 노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상쇄하기 힘들다. 직장 생활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그물이 급속히 쪼그라든다. 피부장은 가끔 손가락을 꼽으며 헤아려 본다.
회사를 떠나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늠케 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규모라고 한다. 지속해서 어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친한 사람이 16명을 넘으면 사는 게 꽤 만족스럽고 10명 미만이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끈끈한 관계의 첫자리에 부부가 있다. 묵은지 같은 배우자를 대체할 만큼 가깝고 부담 없는 사람을 찾아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관계의 상실에 따른 정서적 타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홀로서기 연습이 충분치 않은 은퇴 남성에게 특히 심각하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1년 안에 숨지는 남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갈라설 때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 애를 키우느라 허덕대온 은퇴 부부에게 남은 자산이 넉넉할 리 없다. 노후 자금을 반씩 나눈 뒤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주거비, 식생활비 등 일상적인 비용부터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든다. 황혼 이혼에 따른 자산 손실이 평균 1억 1,00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맞벌이인 피부장 부부는 이따금 씁쓸한 농담을 나눈다. 이혼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멀어지더라도 경제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은 필요하다. 이혼이 불러오는 다른 복잡한 문제를 제쳐놓고 물질적 타격만 고려해도 실질적 위협이 된다. 같은 공간에서 잠시도 있을 수 없을 만큼 적대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뢰에 대한 공감대가 자녀 양육을 대신하는 결혼 접착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애정의 온도가 떨어지고 공동의 의무가 사라진 시기에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오랜 친구에 가까워진다. 절실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필요한 존재다. 귀찮을 만큼 기댈 때도 많다. 피부장은 노후 부부관계의 바람직한 모델로 느슨한 동반자를 지향한다. 미국 가족문제 전문가 주디스 월러스타인이 말하는 대등한 파트너 사이의 친밀함과 자유로움이 균형 잡힌 사이다. 사이좋게 늙어가는 노부부만큼 흐뭇한 모습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밀함이 지나친 의존이나 간섭의 비밀가 되면 곤란하다. 친밀함이 회전하는 물체의 구심력이라면 자유로움은 원심력에 해당한다. 궤도를 이탈하려는 힘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이 회전을 유지한다.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산적해 있더라도 공존하게 해주는 힘의 균형은 정신적, 물리적 여유에서 나온다. 바로 느슨함이다. 서로를 옥죄지 않는 좀 헐렁한 상태. 그래서 나름의 숨 쉴 공간이 있는 상태다. 그것은 같이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틀 안에서 상호 의존과 독립이 적절히 섞인 노후 결혼 생활의 자유다. 갈라서니 많이 사생 결단을 하지 않고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다. 느슨함이 결혼이라는 소중한 관계의 단절을 막는 일종의 회색지대,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피부장은 믿는다. 부부 사이의 적절한 거리, 느슨함의 정도나 방식은 두 사람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해마다 갱신이 필요한 결혼 연간 계약서처럼 문서화하는 방법도 있다. 암묵적 합의에 비해 상호 노력의 강제성을 높인 것이다. 일본에서 유행한 조론은 법적 이혼만 피한 상태다. 조론 시대의 저자 스키야마 유미코의 말처럼 모든 것을 잃는 선택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부부의 바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당히 서로를 속박하지 않은 관계일 것이다. 노년 부부를 위한 주옥 같은 계명들이 많지만 피부장은 요구하지 않기를 첫 번째 실천 지침으로 삼는다. 바라는 걸 아내가 해주면 고맙지만 아니면 그만이다. 모든 불만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상대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기대치 자체를 낮추면 그만큼 편해진다. 피부장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면 직접 한다. 설거지거리와 빨래가 쌓이고 거실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수시로 처리한다. 자녀 교육이 끝나면 해야 할 게 많지도 않다. 아내의 요구에는 웬만하면 응한다. 이따금 허를 찌르기도 한다. 처가에 돈을 보낼 일이 생길 때 아내가 바라는 액수의 2배인 더블을 부르는 시기다. 이런 방식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부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비춰 나의 호의가 상대에겐 당연한 권리로 오해될 수도 있다. 요구를 줄이는 것이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키우고 관계를 더 덤덤하게 만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사소한 충돌로 여지를 대폭 줄여 황혼이혼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는 확실하다. 다음은 요청받지 않는 개입 또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상당히 줄였다. 아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되도록 관심을 끈다. 무조건 아내 편에서 공감해주라는 조언은 거듭 입력했는데도 잘 실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집안에서 별일 없이 함께 머무는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다. 그런 시간이 많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을 일상의 자잘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거슬리게 된다. 적절한 무관심이 정신 건강에 좋고 상대를 덜 피곤하게 한다. 특히 은퇴 직후는 부부싸움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 이혼의 최적기라고 한다. 배우자와는 되도록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함께하는 쪽이 마찰을 줄이고 존재감을 키우는 방법이다. 여행, 산책, 영화 관람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 각자가 하는 것들이 있어야 서로 들려줄 얘기거리도 생긴다. 따로 때때로 같이다. 은퇴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하루 평균 4시간 안팎을 배우자와 함께 지내며 그 시간을 늘리기보다 줄이기를 원하는 쪽이 많았다. 성숙한 부부관계는 나이 들어야 가능할지 모른다. 그것은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열린 관계다. 자녀 양육과 맞벌이의 부담이 사라지고 결혼의 속박이 느슨해질 때 가능한 관계다. 거기에서 누구의 남편 또는 아내라는 존재가 지우는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바람대로 살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 죽고 못 살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다. 강한 독점욕과 소유욕은 상대만의 공간이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다. 결혼과 이혼에 양쪽 극단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나이 들어 생기는 적절한 거리는 부부관계를 다시 인식하게 하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